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저는 이번 주 보이차에서 최근 중국 증시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이제 큰 이벤트도 지나갔고, 그리고 미국의 FOMC라든지 글로벌 통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화두였었는데, 이런 배경들을 바탕으로 중국 증시의 돈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이번 주 중화권 증시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볼게요. 거의 3년 만에 제대로 열리는 하이난 보아오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 주석도 갈지 여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몇천 명이 이제 모여서 하는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글로벌 굵직한 기업의 대표 들이나 정치인들이 다 모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보아오 포럼이 어떻게 진행될지,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다음 주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말일에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우선 제조업 경기가 또 2월에도 괜찮았었지만 3월에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황사를 보면 중국이 지금 공장 엄청 돌리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제조업 경기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다음 주 보이차에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미국의 3월 FOMC가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우선은 뭐 시장 예상치대로 25bp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이어갈 것인가, 또는 중단할 것인가, 앞으로 언제쯤 금리 인하가 될 것인가가 이제 모든 글로벌에서 주목했던 이슈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아시아 증시도 조금은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과 홍콩 시장에서도 나타났다라는 점이고요. 어쨌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조금씩 줄여가겠다, 또 멈출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우선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확실히 줄긴 했어요. 자, 2022년에 이 주황색 선이 그 국채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선인데, 엄청나게 100bp 이상 벌어졌다가 거의 200bp까지는 아니지만 한 150bp까지도 벌어졌었다가 지금 꽤 많이 줄어서 한 50bp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작년 대비하면 여전히 그 국채금리 차이가 역전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폭 자체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라는 점을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은 해소될 수 있던 하나의 이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가 예상이 되면서 이제 역의 위안화, 그러니까 위안화도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도 그런 위안화 강세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씩 순매수를 늘려가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월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가 2월, 3월 초에는 잘 모르겠어. 뭐 이게 지금 얘네가 지금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큰 정치 이벤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건지에 대해서 관망, 경계가 좀 나타났다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최근 한 일주일, 한 열흘 사이에는 한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순매수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9거래일 연속, 뭐 10거래일 연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사고 있는데 어떤 거 샀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 요거는 한 달 기준이에요. 최근 한 달 기준이고, 역시나 뭐 크게 뭐 딱히 우리가 모르는 기업 막 사고 그러진 않거든요. 많이 사는 종목 오량에, 그리고 뭐 중환반도체, 반도체나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좀 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모건식품이라고 하는 뭐 돼지고기가 어쨌든 먹고 하는 음식료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노주, 노교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원래는 그 소비주나 2차 전지 위주의 뭐 업종이 많이 컸다면 지금은 조금 더 분산된 느낌이긴 해요. 반도체라든지 AI 같은 기업들, 주요 기업들도 많이 사고 있고, 파는 종목들도 사실 뭐 이제
작년까지도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다라는 점 보시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어쨌든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나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중국 투자자들 뭐 기관이든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어쨌든 투자 심리를 제일 잘 반영해 주는 게 전 거래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그 기준점인 1조 위안에 다가서냐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냐에 따라서 전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아직 부족하다 위축됐다 이런 걸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최근 들어서 아까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조금씩 1조 위안 수준까지도 다시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2월에 보시면 뭐 많이 산 날도 있지만 약간 그 수준에 못 미치는 날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도 이게 지금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1조 위안을 조금씩 넘어서는 날들이 조금 이전보다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도 살펴봤으니까 그거에 연동돼서 좀 같이 영향을 받고 있는 홍콩. 또 요즘엔 어떻냐. 사실 뭐 작년 10월부터 연초까지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다가 또 2월에는 이게 무슨 일이야 또 한 번 쫙 빠졌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이제 워낙 밸류에이션도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많이 올랐던 거에서 차익 실현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 불안 배경, 뭐 미국 요소도 있었고 뭐 중국도 아직 불확실성도 있고 해서 홍콩이 제일 먼저 반응을 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을 딛고 최근 들어 중국 증시에 대해서 반등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홍콩에는 워낙 외국인들 자금들도 많은데 그래도 중국 본토에서 어떤 종목을 사는지 그리고 중국 본토인들, 본토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또 어쨌든 이런 수급 자금의 흐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홍콩도 지금 중국 본토에서 내려오는 남아 자금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꾸준히 최근 들어서 유입되는 것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홍콩 상장된 기업들은 무엇이 있는가? 뭐 단연코 텐센트가 항상 1위인 것 같아요. 텐센트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고 그래도 뭐 2022년 실적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압박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다,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더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이나 모바일이나 뭐 텔레콤 이런 통신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요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중국이 뭐 과학 강국이라든지 5G 같은 신인프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표 기업으로서 중국의 국유 기업으로서 그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력, 지원들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최근 보시면 또 항생 테크 지수 쪽 관련된 테크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의 흐름에 지금 어떤 섹터로 옮겨가는지 어떤 종목을 많이 사는지를 한번 이렇게 매일매일 보면 사실 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한 일주일이나 한 달 단위로 보면 이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딱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종목들을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제 주목할 이슈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는 중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2022년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되고요. 4월부터는 이제 중국 본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같이 발표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해왔던 기업이라면 배당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연간 실적, 1분기 실적, 그리고 배당 이런 거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기 지표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3월 지표들이 1월보다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에는 3월부터 경기 지표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상해 동세가 작년 3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딱 이쯤부터 시작이 되게 됐었기 때문에 3월, 4월 지표들이 그때부터 좀 망가지기 시작해서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서 저는 그 부분보다는 전월 대비, 1, 2월 대비해서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뭐 이런 실적 시즌 말고도 4월,
3월 말 4월부터는 4월의 청명절, 그리고 5월에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황금 연휴, 노동절 연휴를 맞아서 아마 4월에는 중국의 여행 수요에 대한 데이터들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예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어느 나라를 많이 갈지 뭐 등등의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을 한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에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나온 지표들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 팔로우하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